충분히 자는데도 여전히 피곤하신가요? 일찍 자려고 노력하시나요? 수면제까지 먹으면서 잠을 청하시나요? 그래도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천근만근이라면 더 이상 수면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나는 잠이 부족해서 맨날 피곤한 거야 라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절대 아니에요. 진짜 원인은 나이가 들며 변해버린 우리 몸의 수면 리듬에 있어요. 원래 우리 몸은 해가 지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오고 해가 뜨면 상쾌하게 깨어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시계가 고장 나버려요. 고장난 시계는 아무리 오래 자도 깊은 잠을 못 자게 만들어요. 그래서 7시간, 8시간을 자도 피곤하고 낮에도 졸음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 고장난 수면 시계를 다시 정확하게 맞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말 간단해요. 저녁 6시 이후 햇빛 차단과 아침 햇빛 쐬기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1200일간의 실험으로 증명된 변화. 저 역시 1200일 동안 이 방법을 실천하면서 새벽 3시에 깨서 뒤척이던 불면증이 완전히 사라졌고 아침 6시면 알람 없이도 눈이 떠지게 되었어요. 수면제도 끊었고 낮 시간 집중력도 2배 이상 좋아졌거든요. 특별한 운동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저녁에 조명을 줄이고 아침에 15분 산책하는 게 다였거든요. 오늘 이 내용을 끝까지 보시면 7시간을 자도 피곤한 진짜 이유. 수면의 질을 높이는 5가지 방법. 수면 호르몬 멜라토닌을 자연스럽게 높이는 황금 타임. 실제로 효과를 본 사람들의 생생한 후기. 이 모든 것을 알려드릴게요. 왜 우리는 충분히 자도 피곤할까? 여러분 20대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밤 10시만 되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왔고 아침에는 알람 소리에 상쾌하게 일어났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밤 12시가 넘어도 잠이 안 오고 억지로 누워 있다가 새벽 2, 3시에 겨우 잠들죠. 그리고 아침에는 몸을 질질 끌면서 일어나고요. 이게 바로 수면 리듬이 망가졌다는 증거예요. 우리 몸에는 체내 시계라는 게 있어요. 이 시계가 제대로 작동하면 저녁이 되면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자연스럽게 잠이 오는 거죠.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시계가 점점 둔해집니다. 20대일 때 시계 정확도를 100%라고 하면 50대가 넘어가면서 70%로 떨어지고 60대가 되면 50% 이하로 뚝 떨어져요. 수면 리듬이 망가지는 진짜 이유. 그 이유가 바로 빛 자극의 혼란 때문이에요. 원래 우리 조상들은 해가 지면 어두워지고 해가 뜨면 밝아지는 환경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 몸의 시계도 그렇게 설계되어 있고요. 그런데 현대인은 어떤가요? 밤 10시, 11시에도 형광등 아래서 TV를 보고 스마트폰을 하고 컴퓨터를 봅니다. 우리 눈은 아직 낮이구나라고 착각하고 뇌에 아직 자면 안 돼. 라는 신호를 보내요. 그러니 멜라토닌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는 거죠. 반대로 아침에는 어떤가요? 실내에만 있다 보니 충분한 햇빛을 받지 못해요. 그러면 뇌는 아직 밤이구나라고 착각하고 계속 졸음을 유발하는 겁니다. 수면 리듬을 되찾는 황금 공식.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저녁 6시 이후에는 강한 빛을 차단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15분간 햇빛을 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몸의 시계가 다시 정확하게 맞춰지면서 5가지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변화 첫 번째, 잠드는 시간이 30분으로 줄어듭니다. 보통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은 침대에 누워서 1시간, 2시간씩 뒤척이시죠. 천장만 바라보다가 핸드폰을 보고 또 시계를 보고.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저녁 시간대에 너무 밝은 빛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65세 남성분이 계셨어요. 밤 11시에 자려고 누우면 새벽 2시가 되어야 겨우 잠이 든대요. 그것도 얕은 잠이라 화장실 다녀오면 다시 잠들기 힘들고요. 이분이 저녁 7시부터는 집안 조명을 절반으로 줄이고 TV와 스마트폰을 끄기 시작했습니다. 대신 부드러운 독서 등만 켜두고 책을 읽거나 가족과 대화를 나누셨어요. 그리고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완전히 어두운 방에서 가벼운 스트레칭만 하셨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왔어요. 침대에 누우면 30분 안에 잠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2주 후에는 15분 만에 잠들었고 한 달 후에는 머리가 베개에 닿자마자 잠들 정도가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저녁 6시 이후 어두운 환경에서 지내면 우리 뇌의 송가선이라는 기관에서 멜라토닌 분비가 시작돼요. 이 호르몬이 2~3시간에 걸쳐 서서히 쌓이면서 자연스러운 졸음이 오는 거죠. 하지만 밝은 빛에 계속 노출되면 이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되고 오히려 각성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나와요. 그러니 잠이 안 오는 게 당연한 거죠. 변화 두 번째, 깊은 수면 시간이 2배로 늘어납니다. 수면에는 단계가 있어요. 얕은 잠과 깊은 잠이 있는데 진짜 중요한 건 깊은 잠이에요. 깊은 잠을 자야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고 면역세포가 활성화되고 뇌의 노폐물이 청소되거든요. 아무리 오래 자도 깊은 잠을 못 자면 피곤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58세 여성분이 계셨어요. 매일 밤 8시간씩 자는데도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온몸이 뻐근하대요. 낮에도 계속 졸리고 집중이 안 되고요. 수면 추적 앱으로 확인해 보니 깊은 수면이 전체 수면의 10%밖에 안 되더라고요. 나머지 90%는 다 얕은 잠이었던 거예요. 이분이 실천한 방법은 간단했어요. 저녁 6시 이후 LED 조명을 모두 끄고 백열등으로 교체. TV 시청을 저녁 8시 이전으로 제한. 침실을 완전히 암막 커튼으로 차단. 아침 7시에 일어나서 베란다에서 15분간 햇빛 쐬기. 한 달 후 다시 체크했더니 깊은 수면이 20%로 늘어났어요. 2달 후에는 25%까지 올라갔고요. 본인 말로는 7시간을 자도 예전 9시간 잔 것보다 더 개운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변화 세 번째, 아침에 알람 없이 눈이 떠집니다. 건강한 수면 리듬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알람 없이도 비슷한 시간에 자연스럽게 깬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있어요. 이 호르몬은 아침에 분비되면서 우리를 자연스럽게 깨워주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수면 리듬이 망가지면 이 코르티솔 분비 타이밍이 엉망이 돼요. 밤에 나와야 할 멜라토닌이 아침에 남아있고 아침에 나와야 할 코르티솔이 밤에 나오는 거죠. 70세 할머니가 계셨어요. 매일 아침 알람을 5개씩 맞춰놔도 일어나기 힘들대요. 알람 소리가 나도 몸이 너무 무거워서 10분, 20분씩 미루다가 결국 손주가 깨워줘야 일어난대요. 이분이 바꾼 건 딱 2가지였어요. 매일 저녁 9시에 침실로 들어가서 완전히 어둡게 만들기. 아침 6시 30분에 일어나서 창문을 활짝 열고 5분간 심호흡하기. 처음 일주일은 힘들었대요. 여전히 알람이 필요했고 일어나기 싫었고요. 하지만 2주차부터 변화가 왔어요. 알람이 울리기 5분 전쯤 자연스럽게 눈이 떠지기 시작한 거예요. 한 달 후에는 알람을 아예 꺼도 매일 아침 6시 20분에서 30분 사이에 저절로 눈이 떠졌고 무엇보다 몸이 가벼웠다고 해요. 지금은 알람 없이도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손주들 아침 밥을 차려주신대요. 변화 네 번째, 낮 시간 집중력이 3배 향상됩니다. 밤에 깊은 잠을 자야 낮에 각성도가 높아져요. 머리가 맑아지고 집중력이 좋아지고 기억력도 향상되죠. 반대로 얕은 잠만 자면 낮에도 계속 졸음이 쏟아지고 멍한 상태가 지속돼요. 42세 직장인 남성분이 계셨어요. 오후만 되면 졸음이 쏟아져서 회의 시간에 졸다가 상사한테 혼난 적도 여러 번이래요. 커피를 하루에 5잔씩 마셔도 소용없고 점심 먹고 나면 책상에 엎드려서 자야만 오후를 버틸 수 있을 정도였대요. 이분은 야근이 잦아서 밤 12시 넘어 퇴근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집에 오면 피곤한데 잠은 안 와서 TV 보다가 새벽 2~3시에 자고 아침 7시에 일어나는 패턴이었죠. 제가 권한 방법은 퇴근 후 집에 오는 택시나 차 안에서는 선글라스 착용. 집에 도착하면 조명을 최소한으로만 켜기. 잠들기 2시간 전부터 핸드폰 사용 금지. 아침 출근길에 한 정거장 일찍 내려서 햇빛 쐬며 걷기. 한 달 후 변화가 왔어요. 오후 졸음이 확 줄어든 거예요. 회의 시간에도 집중할 수 있게 되었고 커피도 하루 2잔으로 줄었대요. 무엇보다 업무 처리 속도가 빨라져서 야근이 줄어들었고 그게 또 수면의 질을 높이는 선순환이 만들어졌습니다. 변화 5번째, 면역력이 강해지고 감기가 사라집니다.
깊은 수면 중에 우리 몸은 면역세포를 생산하고 손상된 세포를 복구해요. 수면이 부족하거나 질이 낮으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감기에 자주 걸리고 작은 상처도 잘 낫지 않아요. 55세 여성분이 계셨어요. 환절기만 되면 감기에 걸려서 한 달씩 기침하고 목이 아프고 콧물 흘리고 그랬대요. 병원에 가도 면역력이 약해서 그렇다는 말만 듣고 비타민이며 홍삼이며 온갖 건강식품을 먹어도 소용이 없었죠. 그런데 이분이 수면 리듬을 개선하면서 놀라운 변화가 왔어요. 3개월 동안 단 한 번도 감기에 걸리지 않은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다 감기 걸려도 혼자만 멀쩡했대요. 심지어 예전에는 작은 상처가 나도 2주씩 걸려서 아물었는데 이제는 일주일이면 깨끗하게 낫는다고 하더라고요. 실천 방법 황금 수면 루틴 만들기. 자, 지금까지 수면 리듬의 중요성과 효과를 말씀드렸어요. 이제 실제로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단계별로 알려드릴게요. 1단계 저녁 6시 이후 빛 환경 바꾸기. 오후 6시가 되면 집안 조명을 50% 이하로 줄이세요. LED 조명보다는 백열등이나 간접 조명을 사용하세요. TV를 보려면 화면 밝기를 최소로 낮추세요. 스마트폰은 야간 모드로 설정하고 가능하면 사용을 줄이세요. 저녁 8시가 되면 TV는 끄는 것이 가장 좋아요. 스마트폰도 거실에 두고 침실로 가세요. 독서를 하려면 부드러운 독서등만 켜세요. 가족과 조용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으로 활용하세요. 잠들기 1시간 전. 침실을 완전히 어둡게 만드세요. 암막 커튼을 치고 모든 전자기기를 끄세요. 시계의 불빛도 가리세요.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명상을 하세요. 2단계 아침 햇빛 쐬기 루틴. 일어나자마자 커튼을 활짝 여세요. 창문을 열고 깊게 심호흡하세요. 3에서 5분. 가능하면 베란다나 마당으로 나가세요. 아침 식사 후 15분간 밖에서 산책하세요. 햇빛을 정면으로 받는 것이 중요해요. 선글라스는 벗으세요. 걷기 운동을 겸하면 더 좋아요. 주말에는 아침 일찍 공원이나 산으로 나가 보세요. 30분 이상 햇빛을 쐬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3단계 수면 환경 최적화하기. 침실 온도 18에서 20도를 유지하세요. 너무 따뜻하면 깊은 수면을 방해해요. 침실 소음. 최대한 조용한 환경을 만드세요. 소음이 있다면 귀마개나 백색 소음기를 활용하세요. 침구. 베개 높이를 적절하게 조절하세요. 목이 자연스러운 각도가 되도록. 이불은 너무 무겁지 않게 적당한 무게로. 주의사항 안전하게 실천하기. 이런 분들은 주의하세요. 우울증이나 불안장애가 있으신 분. 급격한 생활 패턴 변화가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담당 의사와 상담 후 천천히 시작하세요. 교대 근무를 하시는 분. 불규칙한 근무 패턴 때문에 적용이 어려울 수 있어요. 가능한 범위 내에서 부분적으로 실천해 보세요. 안과 질환이 있으신 분. 강한 햇빛이 눈에 무리를 줄 수 있어요. 안과 의사와 상담 후 적절한 강도로 조절하세요.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중단하세요.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심해지는 경우, 오히려 불면증이 악화되는 경우, 낮 시간에 심한 졸음으로 일상생활이 힘든 경우, 우울감이나 불안감이 증가하는 경우,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중단하고 수면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천천히 꾸준히. 수면 리듬을 되찾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처음 일주일은 변화를 못 느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2주, 3주가 지나면 확실히 달라진 걸 느끼실 거예요. 최소 3개월은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우리 몸의 시계가 다시 맞춰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이렇게 간단한 게 될까? 싶었죠. 하지만 1200일을 실천하면서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불면증에서 해방되었고 낮 시간이 훨씬 생산적으로 변했고 무엇보다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저녁에 조명을 줄이고 아침에 햇빛을 쐬는 것. 이것만 기억하세요.
건강한 수면이 건강한 삶을 만듭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해 보세요. 한 달 후 당신의 아침이 달라져 있을 거예요. 여러분 모두 깊고 편안한 잠, 상쾌한 아침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